잡스랑 연애 이런 적은 잘 없는데 저희가 1부 끝나고도 그 사연에 대한 이 여운이 남아서 김익근 씨는 계속 고에서 시커고물수처럼 막 뜨거운 씩씩거리고 있어요.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네, 주전자처럼 씩씩거리고 있는데 혹시나 일부의 저의 격한 발언으로 네.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세게 느낀 적이 형한테 있었군요, 많이. 근데 그런 경험이 다 있으니까 8등급이었으니까 특히나 이제 8등급 입장에서 그런 상황의 연속이죠.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이 빡이 쳤나 봐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메일 통해서 이제 사연 보내주시면 네.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조언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맞아요. 네. 보내주세요. 내일처럼 여기겠습니다. 네. 어쨌든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챕터가 분명히 있다. 저 뭐 근황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생. 동생이 이제 응시했잖아요. 또 떨어졌습니다. 어. 또 떨어졌는데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티셔츠 한 장을 선물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끝이다. 여기서 멈춰도 되고 또 해도 되는데 내가 몇 차례 몇 년 동안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뭐야? 형이다. 형이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감정평가사 저 동생과 같이 떨어지신 분 있을 거고요.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7급, 9급 시험 지금 줄줄이 결과가 나오고 2차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시기예요. 곧 수능도 다가오고요. 그런 분들이 또 힘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창석이 눈물이 고이네요. 동생 생각이 나나 보네. 네. 쉽지 않습니다 인생. 아니 저도 쇼호스트 준비할 때 그 창석이처럼 저의 친형이 선물을 사다 준 적이 있어요. 그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가 배낭여행은 사실 돈이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루이비통 넥타이를 사다 주면서 너 면접 때 이거 하고 면접을 보라는 거야. 뭐야 진짜. 근데 넥타이가 너무 촌스러워서 이 쓰레기 새끼. 이런 이 쓰레기 새끼. 장롱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악스 악어 쓰레기. 언젠가 우리 공개 방송하면 제가 그때 루이비통 넥타이를 한번 내가 왜 방속 깊숙이 숨겨놨는지 이해하게 될 거요. 한글로 루이비통 혹시 리을 배우 미우티 이게 시험이라는 게 물론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긴 한데 제가 개그맨 시험을 9번 뭐 세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정작 합격한 개그맨 시험은 군 생활이 끝나고 군 생활 동안 사실 뭐 경험도 없고 개그에 대해서 연마할 수 있는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개그감이나 개그 실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제일 바닥일 때 마지막으로 내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 그냥 요거 올해만 보고 끝내야겠다라고 본 시험이 SBS 시험이었는데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실력은 기본이 돼야 되지만 그 운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시기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라는 게 운때라는 게 있고 그냥 그게 나랑 안 맞아서 떨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1차 붙고 2차, 3차까지 갔는데 항상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따져보면 객관적인 실력은 내가 가장 낮을 때 시험에 합격이 됐단 말이야. 근데 시험 되고 나서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준비되어 있을 때 됐으면 더 잘 됐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 결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 짓는 건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거나 좀 안타까운 생각일 수 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또 다른 인생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석 씨는 그 네. 동생 혹시라도 나중에 너무 힘들면 M장기에게 채용 비리로 제가 채용 비리. 야 이젠 네 가족까지 책임진다. 인사청탁. 야, 창석이 정도면 내가 자금 챙겨야지. 아 이러려고 그러면 그동안 네. 아, 먼저 아버지부터 밀어 넣어드려. 죄송한데 아버지는 회사의 운영상 좋지 않을 겁니다. 제가 커트하겠습니다. 불법 개간 컨텐츠 만들려고. 마지막에 신고 포상금까지 받으면서. 그러면 CCTV 설치해 놓으세요. 직접 경찰이 연행되는 장면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연애 컨텐츠, 그다음에 삼심 컨텐츠 다 하면 되잖아. 아무리 67세 100m 10초 끊는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연행하는 콘텐츠 저희 네. 아버지와 함께. 그러네.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면 되겠다. 아 좋네. 네. 전민기 씨가 자꾸 자기 장모님이 재밌다고. 밀어 넣어요? 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재밌다고. 기생충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장모님 밀어넣는 와이프가 너무 남편 재밌네요. 소개하더니 남편이 장모를 소개합니다. 아 기생충이에요. 네. 영화 기생충. 네.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다들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이근 씨는 직업병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홈쇼핑이라는 게 어. 대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말을 막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엄격한 심의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팩트에 어긋나는 내용 네. 아니면 식약처에서 인증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면 벌점을 받고 네. 뭐 연봉도 깎일 수 있고 어. 아니면 퇴사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누적이 되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재승인이 안 나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말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정확한 내용만 전달하려고 하는 약간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오늘 날씨 어땠어? 라고 하면 그냥 뭐 따뜻해. 추워. 뭐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느꼈을 때는 따뜻했던 것 같은데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가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비 왔어라고 하면 지금은 안 올 수도 있는데 온다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부에서 책임질 수 없는 말에 대해서는 좀 확언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기 짜장면집 짜장 맛있어? 내 기준엔 맛있어. 약간 이렇게 말하는. 요거는 이제 모든 방송인들의 직업병이기도 하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장기획도 그렇고 다른 방송도 그렇고 많은 방송에서 제가 이제 탱커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놀림감이 되어주고 이제 거기에 리액션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누가 내 칭찬하면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 야, 그 전에 그 오뚜밤 촬영하기 전에 뭐 이발했네요. 그리고 눈 시술한 거 잘 됐네. 피부 오늘따라 이렇게 좋아. 하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야 그 멤버들이 방송 시작 전에. 근데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계속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랬더니 이 형 세상 처음 칭찬 받아보는 사람처럼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칭찬이 난 그렇게 약간 어색해. 어색하다. 어. 그러니까 직업병이 누가 나를 때려주는 그러니까 네. 예능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익숙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격하는 게 편해. 그게 이제 금단 현상이잖아. 누가 공격을 안 해주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지. 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내가. 근데 이제 그게 별개 문제지. 공격하는 애가 좋진 않아요. 직업병이라는 게 다 있는데 저는 또 그게 있어요. 일반 대화 자리에서도 정적이 생기면 못 참겠어. 아 저도 맞드는 거 맞든다라고 표현하죠. 약간 정적이 있으면 채워 넣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야기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리액션 박수 치면서 많이 웃으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설교만 쓰면 되는데 저 혼자 박수 치고 웃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 혼자. 리액션은 나 혼자. 어. 다른 사람들 하하하 이러는데 하하하 이렇게 있었던. 기계적 리액션. 네. 네. 작가는 저는 이제 연락이 안 오면 심장이 두근거려. 참아 이근이 지금 좀 예민하잖아. 왜 또 아니 공격하네. 그게 아니라 이끈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래. 아니래.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또 데일리 생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방이 늦으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네. 뭐 예를 들어 그분이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통신상의 그렇죠. 문제로 연락이 안 되는 건데 그 1, 2초가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이 좀 많이 그러시네요. 교수님. 그리고 작가는 진짜 직업병이 있잖아. 터널 증후군. 아, 저 손목. 진짜 심해요. 어. 맞아 정말 맞아. 네. 그냥 허리도 근데- 안 좋고. 평생 가져가는 것 같아요. 손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참. 허리가 묘한 부위가 네. 좀 많이 아프네. 이거는 부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상 그렇지 같은데. 않아요. 네. 부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영광의 훈장이라고도 하죠.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직업병도 있지만 이런 것들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허. 뭐 예를 들면 한국철도공사 근무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의자에 앉지 않는다. 그 모직 의자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 다. 옛날이구나. 지금은 없어졌죠. 아. 옛날에 그 청소 안 해가지고 그 뭐냐 망치로 치면은- 치니까 먼지가 아우. 와 어마어마했었거든. 근데 사실 영화관 의자도 그런 느낌 아니야? 그치. 맞아요. 특히 오래된 극장.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죽형으로 바뀌죠. 맞아요. 많이 달라졌죠. 네, 예. 많이 닦고. 네. 네. 지하철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직이 거의 다 네. 쇠 지금 안고 있는 맞아요. 그걸 다 네.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바뀌었는데 과거 사고 이후로 다 바뀌었죠. 예, 이 사실 진짜 공공 장소에 있는 물품들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진짜 초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네. 예,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또 저는 방송하니까 방송 이면의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잘 못 믿겠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저거 픽션일 수 있고 어. 아니면 연출일 수 있다. 어느 부분에 연출이 가미되는지 알 수 없거든 우리는. 근데 조금만 연출이 가미돼도 그 내용이 확 바뀔 수 있거든. 제 개그맨 동생 중에서 아버지가 중고차 장사를 굉장히 크게 하셔가지고 늘 차를 바꿔 타고 오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20년 된 썩다리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가난뱅이 개그맨으로 나오더라고. 아. 어딘가 뭐 휴먼 다큐 이런데 어. 그걸 보면서
진짜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그 되게 아주 유명한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인터뷰를 했대요. 신나가지고. 그래서 같이 보는데 범죄자 측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범죄자 측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쓰레기로 매도하는 걸로 나가더라고 방송이. 그래서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 사안은 이렇게 보면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어쨌든 인터뷰 섭외할 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고딩 엄빠 네. 그 예능도 또 이 주작이 들어갔다고 맞아요. 출연자가 이야기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딱 봐도 나는 사이즈가 보이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제작진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능 보시고 뭐 다큐멘터리 보실 때는 그냥 방송으로만 소비하세요. 그게 진짜 나 너무 몰입해가지고 막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효성 씨는 뭐 따로 없어요? 절대 이건 하지 않는다. 기자 출신이어서 뭐 기사를 믿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느 기사를- 매체는 믿지 않는다는 있어요. 아. 방송으로 얘기하는 건 연예 매체입니다. 음. 연예 매체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매체이긴 한데 네. 일단 그 매체에서 사건 사고를 다뤘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반대가 사실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 오히려 반대가 사실이다. 네, 이렇게 뭐 A는 B다라고 얘기했으면 B는 C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반대로 생각하는 게 결론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었다 보니까 예. 자 이거 그래서 각종 전문직 분들이 인터뷰해 주신 걸 이야기해 보니까 회사 이름이 나가도 모르겠는데 S 화재에 근무하시는 분은 자동차 보험은 H 해상에 가입한다. 아 나는 이거 실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제 그 동아리 친구들 중에 한 분은 H사의 네. 보험사에 근무하고 한 분은 S 화재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교차로 추천해 준 게 있습니다. 왜냐면 동일한 품목들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내부 직원이니까 훨씬 더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보험 들으면 보상을 해주겠지만 보상을 해주는 그 기간 그쵸. 과정이 네. 유독 까다로운 회사들도 있어요. 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더 까다롭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서로 교차로 하더라고요. 네. 보험을. 자 네. 그리고 S 디스플레이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전은 L사 거 사용한다고. 가전은 L사죠. 네. 다음 것도 웃긴다 이거. 자 그리고 병원에 병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3월에 대학병원 안 간대요. 네. 이때 이제 갓 졸업한 신규 의사 인턴들이겠죠. 네.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배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업계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가끔 뭐 내가 소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좀 도움을 받기도 하죠. H사의 해상분이 S사에 가입한다 뭐 이런 것처럼 네. 우리 담당 PD도 그 얘기하던데. 뭐? PD 왜요? M장기에게 근무하지만 이스타 TV를 본다. 그죠? 전형적이네요. 슈퍼챗도 거기 쏘죠. 역시 늘 하던 놀이에요. 공격하고 받아주면서 기분 영화는 아니까 파는 거고. 이 짧은 순간에 모든 게 일어났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는 자 M장의 스와핑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제목부터 아주 자 M장의 스와핑 토론 반응이 좋았어요. 지지난주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창석 씨와 김익근 씨의 맹활약 이번 주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토론 주제를 웬만하면 쓸데없는 걸로 정해야 되더라고. 이게 이제 부동산 같은 무거운 주제로 갔더니 이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진지해지셔서 네, 맞아요.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거 혹은 하찮은 거 이런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진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자인 제가 부여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롤플레이입니다. 해야 하고요. 중간에 저 사회자인 제가 마음대로 입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일단 묘미죠. 그렇구만. 바꾼 입장을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 의견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이 입장을 고수해야 됩니다. 네. 너희들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이번 주제는 사랑하는 지금 생각하고 죄송한데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했잖아요. 지금 생각했죠. 아닙니다. 절대 미리 아닙니다. 좀 알려줘. 사랑하는 연인과 관계를 맺을 때 콘돔은 필수다 아니다. 자, 진짜 이건 좀. 필수다 아니다. 야 자극적으로 합니다. 필수파 오창석 박 작가 필수다. 필수다 박 작가랑. 자 노콘파 김익근 김여성 갑니다. 나 노콘이라고? 나 노콘파라고? 노콘파입니다. 어차피 자기 입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여한 입장에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예. 사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발명품이 콘돔이라고 봅니다.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되는데 왜 굳이 시력이 안 좋아지는 안경을 씁니까? 온전히 봐야 그 영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 피부와 피부가 닿았을 때 쾌감이 사실 섹스의 쾌감이거든요. 네. 그걸 왜 굳이 네. 내려놓습니까? 네. 온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콘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똑똑한 발명품입니다. 쇼 머스 고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쇼는 네. 계속 해야 됩니다. 네. 하다가 콘돔을 끼고 했을 경우에는 하다가 끝까지 해서 그대로 사정하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노콘이면 빼야 돼요. 존나 싫. 그거 결정적인 순간을 중간에 여러분. 중간에 빠져야 됩니다. 얼마나 자, 여러분. 현타온지 아십니까? 콘이 중간에 껴야 돼요. 그게 더 흐름이 끊깁니다. 중간에 껴도 아, 마지막을 대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피날레. 그럼요. 피날레를 계속 할 수 있다. 마지막에 만약에- 빼야 되잖아요. 성관계라는 게 네. 사정을 하고 나서도 네. 쭉 꽂고 둘이 생활을 평생 해야 된다면 오창석 얘기가 맞죠. 아니, 왜 꽂고 근데 언젠가는 빼지 않습니까? 네. 싸기 전에 조심하세요. 직전에 빼나 싸고 나서 빼나 어차피 뺍니다. 온전히 싸기 전까지 온전히 피부로 느끼고 난 다음에 즐기고 난 다음에 섹스의 쾌락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피니쉬를 해야지 그대로 잠깐 껴안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정말 사랑을 듬뿍 담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빼는 순간부터 빼면 어떻게 되죠? 어딘가에는 배출해야 됩니다. 그 배출한 장소를 또 닦아야죠. 네. 닦고 또 껴안거나 그게 애매합니다. 그대로 위생상의 문제를 갖고 오는 마무리까지 그대로 껴안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섹스의 마무리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 몸에 남긴 흔적을 닦아줄 때 그때 친밀감이 커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날 이렇게까지 끝까지 케어하는구나 네. 라는 데서 서로의 레포라고 표현하죠.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라포. 네. 주장은 강한데 단어 지식이 좀 협소하네요. 예. 실관계 형성.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닦아주는 그 손길에서 그렇죠. 약간 사랑을 느끼신다는 분들이 맞아요. 많긴 합니다. 맞아요. 우리 작가 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끈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만 말씀드릴게요. 토론 안에서만 얘기합시다. 나의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면 신상에 대한 질문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자리 박차고 나가겠습니다. 질문 들어와야죠. 신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상대팀 남성에게 묻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네.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 말고요. 실수 말고요? 끝까지 실수를 잘 하지 조절을 않았다라는 잘 할 것이- 수 있다고 그럼요. 믿으십니까? 네. 도움 없이 네. 자력으로? 네.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뭐 어디 확인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지 자, 않습니까? 두 분 확인하고 죄송한데 여러분 여기가 무슨 팝콘 TV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예? 그거 저 확인할 수가 TV처럼 없어요. 봤습니다. 네, 저는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두 사람이 좀 더 즐거운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콘돔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 자, 여러분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콘돔의 재질은요 라텍스. 그래서 버릴 때 휴지에 싸서 버려.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세척한 물까지 세척을 한다고요? 콘돔을 왜 세척합니까? 깨끗이 세척한 두 번째 뒤에 건 안 씁니까, 여러분? 깨끗이 세척한 뒤에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가지고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구를 살려야죠, 여러분. 죄송한데 단 한 명도 그렇게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콘돔 때문에. 자 김묘성 씨 콘돔 파로 갑니다. 스위칭 작가가 노콘으로 들어옵니다. 네. 자, 나 작가가 필수야 그러면? 필수? 작가 왜 노콘입니까? 왜 해야 됩니까? 거추장스러워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끼워줄 수도 없고 뭔가 그가 스스로 하는 그 모양새가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혼자 찡찡대면서 찐찐이다. 이렇게. 찐이었어. 진작에 이렇게 해줄 거 그랬네요. 아니,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네. 뭔가 좀 흥이 깨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이미 여기까지 달아올랐는데 네. 다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까 흐름 끈데 그랬죠. 네,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자주 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정확해요. 자, 이제 콘돔 필수인 거죠. 네. 콘돔 아닌 건데요? 아, 이제 너만 바뀌자. 바꿨어. 너만 나만 바꿨어요. 예. 자, 여러분 자. 모든 성병은 노콘 관계 시에서 발생합니다. 죄송하지만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 돼. 어떻게 관계를 하길래 성병에 걸렸습니까 그동안? 저요? 오창석 씨는? 난잡하게 했습니다. 저 노콘 할 때 걸려서 콘합니다. 자기 반성. 자기 네. 반성 가져왔습니다. 네. 자기 반성. 유레아 플라즈마, 가드넬라 등등의 성병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가서 그 소변 싸고 소변 받아다 들고 그 위에 올려놓고 너 안에 균이 있다.
자, 판명을 받는 거 얼마나 쪽팔린지 아십니까? 소리 왜 이렇게 커? 비뇨기과 가면 남자애들 서로 얼굴 보고 있잖아요. 나는 정기 검사 받으러 갈 때도 얼굴 보지 않는 남성들을 보면서 콘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 병원 안 가도 되죠? 네. 자기 이름 불릴 때 쪽팔린 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의약 처방받고 치료기간 약 먹고 돈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콘돔 하면은 네. 콘돔 하세요. 이게 검증된 네. 늘 하던 관계라면 성병이 걸릴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어. 콘돔이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의 사생활부터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생활을 반성하지 않기 위해 콘돔을 쓰는 겁니다. 제가 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이재원 씨 사랑하는 연인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구나. 전제가 네.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콘돔은 성병에 대해서는 극히 그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돔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콘돔은 필수인데요. 네. 콘돔을 해야 네. 전 여친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야 이게 그래 여러분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리, 멘탈 관리를 위해 콘돔은 필수입니다. 인성한 작가가 갑자기 오고 싶어. 야 이야기 이러면 이렇게 하면 돼. 야씨 너무 세게 김현성이 빌런을 할 줄이야. 많이 뛰어넘네요. 몇 단계씩. 몇 단계씩. 예. 콘돔이 필요하다 김민성 씨.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일반형입니까 특수형입니까? 그래도 즐길 건 즐겨야죠. 좋습니다. 초밥 돌기형으로 해야 됩니다. 초박 돌기형이 왜 초박 돌기형이겠습니까? 초박. 콘돔 없이 네. 맨살로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맨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초박형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초박형을 왜 씁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리고 피곤해. 믿으시잖아요. 뭘 믿어요? 당신의 연인을. 그럼요. 믿음으로 가야죠. 건강한 관계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야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럼요. 너 그런 식으로 설득당했어? 그러게요. 남자들이 많이 쓰는 수법인데 그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렇게 당했고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한대. 가스라이팅 당했네요. 콘돔으로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네. 허튼데 돈 쓰지 말라고. 자 마무리하면서 오창석 씨 콘돔 꼭 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꼭 끼십니까? 저요? 네. 아니죠. 저는 술자리 기본 안주로 나오는 콘도 안 먹습니다. 팝콘도 안 먹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둘이 세운 계획하에 세운이라고 알맞는 피임법 내지는 사랑법을 자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가 옳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부여한 입장에서 강제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김영수 씨 현타 오셨나 봐요. 아니 M장이 되게 거저 먹는 것 같아서. 거저 먹으려고 만든 코너예요. 네, 거저 먹으려고 만든 코너입니다.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하네요 뭐. 존니의 김이 잘하나.